오늘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태도, 어떤 상반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28일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동안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적으로 이제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해 온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연 이번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빅테크 그리고 미국 주식 전체에 대해서 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만큼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120불대에 이제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데, 주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증시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최소 연말까지는 상승장을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즌과 맞춰서 포모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럼 포모가 뭐냐? Fearing of missing out. 쉽게 말하면 내가 제외되는 혹은 소외되는 것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걱정을 하는 것이 포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엔비디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엔비디아로 큰 수익을 받겠지? 나는 그런 걸 이제 포모라고 하는데, 포모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에 작년 기준으로 만약에 엔비디아의 상승을 쭉 지켜보면서 300불이 500불이 되고 500불이 1000불이 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비싸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매수를 못했던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면 300불에도 안 사고 500불에도 안 샀던 엔비디아 주식을 예를 들어서 1300불이라든지 1500불에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포모 증후군을 얘기할 때는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포모가 차라리 냉소주의보다는 낫다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냉소주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던, 밈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밈이에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나 됐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됐다. 그리고 3000만 원이 됐는데, 야, 3000만 원은 진짜 에바다. 이거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됐다. 이런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그 당시가 사실은 가장 싼 가격이었다. 라는, 그때 매수를 하지 못한 스스로를 이제 반성하는 그런 밈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 냉소주의자, 회의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2000년대 중반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골디락스 시절. 2004년부터 한 2007년까지. 그때 상승장을 보고 있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죠. 그때 이제 냉소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럴 줄 알았다. 서브프라임 터져가지고 주가 마이너스 60% 손실 났잖아. 차라리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둔 사람이 이긴 거지.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냉소주의자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 사례를 보면 TQQQ니 TMF다,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 좋다고 사더니 2022년에 봐봐. 1년 만에 나스닥 30% 이상 떨어졌잖아. 욕심부리다가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오를 수가 있냐? 지금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흔한 냉소주의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냉소주의자들은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을 경제 위기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서 손실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행동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같은 원인으로 포모가 시작이 되는데, 누군가는 나만 빼고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싫어서 뒤늦게라도 투자에 뛰어들고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런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하락을 원인으로 들면서 거봐, 내가 투자 안 하길 잘했지 라고
정신승리를 한다라는 건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모를 통해서 늦게라도 투자에 참여하는 쪽과 혹은 계속해서 회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쪽, 그럼 장기적으로 투자의 결과가 어느 쪽이 좋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동안의 역사랑 지금 현재 상황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 30년간 우리는 닷컴 버블,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 경기 침체 등 수차례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2024년 8월 현재까지 왔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죠? 지금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역사상 최악의 폭락 사태라고 불리고 있는 8월 5일, 지난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7일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나만 빼고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있는 곳으로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무엇이라도 그게 무엇이 됐든 지금 당장 시작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장기간의 상승과 단기간의 하락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자 본인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지금 시작하는 것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심지어 포모 때문에 두려움에 시작한 투자라도 장기간 지속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질문이 없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